최근 부동산을 두고 여건의 헛발질, 야, 진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인데요. 이제 다음 이슈는 분명히 이게 될 겁니다. 전세 333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인데, 자, 많은 분들은 3 플러스 3 플러스 3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임대차 보장 기간이 늘어난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집 살 때 임차인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라 이제 임차인 허가제가 될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창민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자, 제안 이유 살펴보면 너무나 타당합니다. 법의 빈틈을 악용한 사기가 많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은행 대출과 임차인이 같은 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권리는 그 다음 날부터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차를 이용한 틈새 사기가 횡행했다는 거죠. 또 하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등기된 경우엔 임차인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 등기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는 살짝 다른 건데요. 사실 저도 경력 10년 이상 부동산계에 몸을 담고 있는데 지금 주택임대차 등기를 한 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분들이 대신 선택하던 게 바로 전세권 설정이었죠. 이제 전세권 설정 대신 주택임대차 등기를 거의 필수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내용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낸 날 임대인이 주택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무조건 협력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동시 이행이라는 거에 우리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고요. 자, 이 다음 내용 제일 이슈가 될 내용이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라 제가 파란색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이 부분만 집중해 살펴보시면 와, 이 법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희대의 악법이 될지 또는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법이 될지 가려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로 보면 우리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게 이 내용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333에 가려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집을 양도할 때 양도한다는 사실과 양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보를 알리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책받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자, 별표 치겠습니다. 양수받는 새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리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무자본 갭투기가 다수의 전세 사기를 낳고 있음. 그래서 결국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와, 정말 대단한 생각이죠.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이라면 전세 7억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과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마음 놓고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또는 집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날의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 자, 지금까지는 그 다음 날 이길 0시였습니다. 즉 잔금을 내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실제로 들어가면 임차인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한 날 0시로 되돌려서 대항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간차 공격을 이용한 전세 사기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세입자가 들어온 날 나쁜 집주인이 은행에 몰래 담보 대출을 받는 겁니다. 세입자는 지금까지 이 집 깨끗한 집이야, 내가 1순위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덜컥 자기도 모르는 자기보다 앞선 은행권 담보 대출이 시행된 걸 그 뒤늦게 알았다. 그래서 이런 사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는 날을 그날 당일 0시로 앞당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까지 몇 차례, 사실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이었고요.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게 지금까지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계속 발의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통과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주택 임대차 등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차인이 모두 잔금을 치르면 임대인은 주택 임대차 등기를 치를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발행 서류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오늘의 문제 내용 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볼게요. 임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래야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하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통지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임차인이 나 거부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그 보증금 반환 의무는 기존의 임대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전세 낀 매매, 전세 낀 집, 일종의 갭 투자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매수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고 매매 잔금을 치르고요. 대신 새로운 매수인이 그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지금 당장 집값 전체에 대한 돈이 없더라도 일단 전세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 이게 제일 컸죠. 하지만 이번 법안에선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새롭게 집을 사는 매수인이 신용불량자 또는 바지사장, 사기꾼, 투기꾼 되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새롭게 내놨는데요. 와, 이게 정말 쇼킹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임차인 허가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쉬운 말로 해볼게요. 자, 전세 낀 집을 파는 경우 매도인은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 세입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말이죠. 허락을 받지 않거나 임차인이 나 싫어 라고 하면 집을 아예 못 파는 건 아니지만 그 임대차 보증금은 지금까지의 집주인이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전세 낀 집을 사는 사람은 이 사는 과정에서 내 모든 통장 잔고를 오픈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그래서 임차인이 딱 보고 당신 내 돈을 돌려줄 충분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군요. 당신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는군요. 당신 고소득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군요. 오케이. 이렇게 할 경우에만 매매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집을 사면서 내 계좌, 연봉을 다 까야 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은 더 이상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고정 댓글 올패스 들어오셔서 저희 부동산 VIP 단톡방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대응 방법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그 다음 말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임차 보증금, 즉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 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보증금, 은행 대출, 기타 등등을 합쳐서 70%를 넘길 수 없다라고 아예 강제해놨습니다. 집값이 10억일 때 깨끗한 사람이라면 전세금을 7억까지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집값이 10억, 15억을 넘어가면 전세가율은 한 50%, 많아야 6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집값이 1억, 2억, 3억 하는 집들이 커트라인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생돈을 다시 토해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많은 분들이 경악해한 게 바로 바항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딱 한 번만 쓸 수도 있습니다. 2+2.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2번 쓸 수 있고요. 총 9년 이내에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갱신할 경우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자, 어쨌건 지금 전세를 주면 최소 4년간 임대를 놓게 되는데요. 이 경우 총 9년까지 한 세입자가 쭉 살게 되고, 더구나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쇼킹한 내용, 임차인 허가제가 도입된다면 그 9년간은 집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미 국민들의 의견은 정말 수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 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혼돈의 부동산 시장, 앞으로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정 댓글 링크 올패스 타고 들어오셔서 멤버십 단톡방에 일단 들어오시고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세미나 그리고 커피 번개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고민들 바로 즉석에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부동산 시민교수 부친이었습니다.